글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의 인문학 이야기. 안녕하세요. 문란서생 진아입니다. 오늘도 사마천이 사기에 남긴 역사의 명언을 원문으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총 130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열전은 그 가운데 권 60일에서 권 130까지, 즉 7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권은 그 편이나 다름없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마천 사기 열전은 70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제1편, 권 60일에 들어있는 제1편은 백이열전인데요. 저희가 제1강 때 천도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편 관한열전을 살펴본 것이 아니라 26편으로 띄어서 자객열전을 2강에서 11강까지 총 10번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그 이유는 이 문란서생은 열전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대목, 즉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객열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명의 자객을 다 다루고 나서 이제 다시 2편으로 돌아와서 관한열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2편, 3편 이런 식으로 끝까지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2강,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이는 벗이다. 책을 많이 보신 분들은 바로 관포지교 얘기군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 벗이라고 제가 써놓은 부분, 원문에는 포자, 즉 포숙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관포지교 하면은 끈끈한 그 우정의 대명사로 그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을 건데요. 좀 재밌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조물주보다 더 높다고 하는 건물주가 된 아주 속 시원한 성공 스토리.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관한열전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사마천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실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그 관한열전의 그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인 그 관중에 대해서 공자님이 어떤 평가를 했는데, 사마천은 공자님의 권위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반박하고 도리어 아주 들이받으면서 전혀 새로운 그 어떤 견해를 제시를 해요. 그것이 어떤 사마천다운 모습이고 사기의 또한 그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 사마천이 보여주는 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관중 이호자 영상 있냐? 관종 이우者인상 런예. 여기서 중은 자예요. 이름이 이호입니다. 관이호, 성이 관, 이름이 이호. 중은 보통 그 형제 서열에서 둘째를 얘기하는데 관중도 둘째였나 봐요. 그리고 이 중을 자기의 그 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관중은, 관이호는 영은 영이라고 하는 그 강 이름인데 여기서 상은 그 유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영수 유역 출신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시 상여 포숙 아유 포숙 지기현 샤오시 장 위 바오수 야요 바오수 쯔지贤. 젊었을 때 관중은 늘 포숙과 어울려 놀았다. 그러니까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포숙은 그가 관중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 그 적다고 할 때는 중국어로는 샤오 삼성으로 읽지만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샤오 사성으로 읽습니다. 관중 빈곤, 상기 포숙, 포숙
종선우지 불의위원 관종 빈쿤 장치报书报事中善以之不以为言. 관중은 가난해서 빈곤해서 늘 포숙을 속였어요. 포숙은 그래도 끝내 그를 관중을 잘 대우해주고 그 일로 여기서 이 다음에 지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일로 따로 말을 하지 않았다. 뭐 좀 속된 표현으로 한다면 뒷담화를 깐 적이 없어요.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겠다고 하고 관대하게 생각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사마천이 쓴 도입부입니다. 자, 먼저 관중과 제황공의 시대를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관중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645년 서기전 그때 죽었어요. 그리고 제황공은 685년에서 서기전 643년까지 제위인데 그 관중보다 한 2년 더 살았습니다. 요 도표는 제황공이 제위했던 그 시대에 벌어진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정리한 것이에요. 요 도표가 제대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물란 선생이 번역한 중국사 인물과 연표 이 책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제가 지금 그 사기 강의를 할 때 그 대부분의 그 어떤 그 도표라든지 그림 사진 자료는 다 이 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나오는 글은 관중이 직접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중국 최초로 질환지교를 꿈꾸며 같은 어떤 우정 예찬 에세이라고 할까요? 한번 관중의 직접 진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시곤시 상여 포숙고 분제리 다자여 포숙 불이아위탐 즈 아빈야 우시 쿤시 장이报书구分财力多智为报书不以我为贪自我빈예. 애초에 내가 곤란했을 때 일찍이 나는 포숙과 장사를 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은 나에게 더 많이 주었는데 포숙은 그 일로 내가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자여, 여기서 스스로가 아니라 여 주다의 목적어 나에게인데 이것은 항상 이 자는 동사 앞에 쓰여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관중이 그 포숙하고 있었던 일을 스스로 얘기한 겁니다. 자기는 속여왔지만 포숙은 자기를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상이 포숙 모사이 갱궁곤 포숙 불리 아위 우 지시 유리 불리야 우장 왜报书某事而更从困报书不以我为为这是有利不利也. 나는 일찍이 포숙을 위해 일을 꾸몄는데 더욱 공공해졌다. 포숙은 그 일로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일에는 어떤 때에는 유리하고 불리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 이거 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관중이 이제 포숙에게 뭐 돈을 빌리든지 설득해서 뭐 투자해보자, 뭐 주식 투자를 해보자, 뭐 코인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것을 주도해가지고 나갔는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포숙도 그렇고 관중도 그렇고 전보다도 더 공공해진 거예요. 더 가난해진 건데 여기 고치다일 때는 경우로 읽지만 더욱이라든가
다시라고 할 때는 갱이라고 읽고, 중국어에서도 고치다고 할 때는 껑 일성으로 읽고, 다시 더욱이의 뜻에는 껑 사성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금 사성으로 읽었습니다. 더 가난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숙은 그 책임을 물어서 관중에게 이 멍청한 놈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 일에는 유리하고 불리한 때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야, 뭐 요즘 같으면은 친구지가 이거 뭐고 뭐 소송 날 일인데, 포숙은 이렇게 이해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상 삼사 삼견축어군 포숙 불이 아위 불초 지하 불조 시야 우장 산시 산견之 위진 报事不以我为不孝知我不照实也. 나는 일찍이 3번 벼슬길에 올라왔다가 3번 임금에게 쫓겨났다. 포숙은 그런 나를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시절 인연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뭐 대기업에 3번이나 취직하고 3번이나 이제 쫓겨났으니까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저 뭐 능력 없는 놈이 그냥 어떻게 뭐 이상하게 들어가더니 또 그렇게 쫓겨나고 마는군, 이런 게 아니라, 포숙은 관중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절 인연을 못 만나서 그런 것뿐이다 하고 이해를 해줬어요. 자, 그리고 오상 삼전 삼주 포숙 불이 아겁 지아유 노모야 우장 산짠 산조 报书不以我切知我有老母也. 나는 일찍이 3번 전쟁에 나가, 전투에 나가 3번 도망왔는데, 포숙은 그런 나를 겁쟁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내게 봉양할 노모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좀 약간 역사, 그 당시 제나라 역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먼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놓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자규패 소올사지 오유수 수욕 포숙 불이 아위 무치 즉 지아 불수 소절이 치 공명 불원 우천하야 공주周拜少乎死之无忧愁受辱报事不以我为无耻知我不受小节而持功名不显于天下也. 공자규가 패하자 소올은 그를 위해 죽었는데 나는 붙잡혀서 수모를 당했다. 그런데 포숙은 그런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여기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가 작은 절개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하의 공명, 이름을 떨치는 것, 그러니까 공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성공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거예요. 이 공자규는 누구냐면, 당시에 제나라 왕은 양공이었어요. 근데 이 양공이라는 사람은 아주 황음무도한 사람으로 배다른 여동생하고 근친상간한 그런 황음무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함부로 죽이고 하는 그랬기 때문에 그 밑에 배다른 동생, 공자규는 배다른 동생이고 또 이 소백, 나중에 제왕궁이 된 소백 다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 양공이 아랫사람에 의해서 죽자 이제 이 두 공자가 얼른 돌아와서 자기가 이제 왕이 공위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관중은 공자규를 위해서 일했고 포숙은
소백, 그러니까 나중에 재항공을 위해서 일했어요. 근데 공자규가 지자 그 관중과 같이 공자규를 모셨던 소홀은 공자규를 위해서 따라 죽었어요. 그런데 관중은 죽지 않고 붙잡혀서, 그러니까 사로잡히는 그 수모를 당했는데, 포숙은 그런 관중을 그 의리도 없고 뭐 그 절개도 없는 놈, 그래서 부끄러움 모르는 놈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중은 그렇게 작은 의리, 작은 절개를 위해 뭐 주군을 따라 죽는다는 거는 아주 뭐 좀 비생산적인 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도리어 관중은 원대한 꿈이 있어요. 천하에 내 이름을 빛내야겠다. 뭐 이거 못하고 있는 게 창피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 뭐 그냥 뭐 주군을 위해 따라 죽는다, 뭐 이 정도, 뭐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이런 아주 그 뜻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관중은. 그리고 그것을 포숙은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역사의 명언이 하나 등장하는군요. 생아자 부모, 지아자 포자야. 生我者父母，知我者报之也. 나를 낳아주신 분,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 친구인데도 그 공자, 맹자처럼 자를 뒤에 붙여서 이렇게 그 완전히 이렇게 그 정중하게 모시는 듯한 표현을 썼어요. 아닌 게 아니라 뭐 그 포숙 때문에 그 관중은 뭐 정말 크게 출세를 했기 때문이죠. 자, 이것으로 관중의 에세이는 끝납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서마천의 이제 설명이 시작돼요. 포숙은 포숙 기진 광중 이신하지, 报书既尽管众以身下之. 포숙은 관중을 천거하고 추천하고 나서 자기는 아랫자리에,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건 아랫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손세록 어제 유봉읍자 10여 세 상위 명대부 子孙世禄为齐有封邑者十余世常为明大夫. 포숙의 자손은 대대로 제나라에서 녹봉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벼슬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봉읍은 그 임금이 내린 시급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읍이 있는 경우가 10여 세, 10여 대에 걸쳐서 봉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을. 그러니까 10여 대면 얼마의 시간입니까? 300여 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늘 이름난 대부의 자리도 지켰어요. 여기서 그 대부는 춘추시대 때 그 제국에서 그 아래가 대신들이 경이고, 그 다음이 바로 대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그 사예요. 그러니까 대부는 선비를 관장하는 그런 귀족들, 그런 그 지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거 현대중국어에서 이렇게 쓰고 따이후 하고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역사에서 말하는 대부가 아니라 의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겠고요. 천하불다 관중지현 이 다 포숙 능지이냐. 天下不得管仲治贤而得报书能治人也. 천하 사람들은, 여기서 주의할 건 이 다는 많을 따가 아니라 아름답게 여길 따, 칭찬할 따입니다. 천하 사람들은 관중이 현명하다는 것을 칭찬하지는 않고, 포숙이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숙은 정말 사람을 잘 알아봐서 자기 자손 10대에 걸쳐, 10여 대에 걸쳐서 뭐 정말 만 대는 아니지만 꽤 긴 시간 동안 제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또 친구의 능력을 알아봐줘서 그 친구를 출세하게 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숙이야말로 어떤 장기적인
이익 측면에서 볼 때도 뭐 성공적이었고 또 의리상으로 볼 때도 성공적인, 그러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은 관중보다는 도리어 포숙을 더 칭찬했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포숙이 한수이다. 뭐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관중기 임정상제 이구구지제 제해빈 통화적제 부국강병 여속동호 관종继任正赏旗以区区自其在海滨通货之财富国长兵为属同好物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정치를 맡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상은 서로의 뜻일 때는 중국어에서는 샹하고 일성으로 읽지만 사진, 재상 이런 뜻일 때는 샹, 사성으로 읽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용법이.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정치를 맡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작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나라가 아직 대국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렇게 그때 좀 소국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형용한 건데, 그 작은 제나라는 해빈, 그러니까 바닷가, 물가빈이니까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산동반도에 있으니까 바로 옆이 바다죠.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재물을 유통시키고 쌓아둠으로써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튼튼하게 했다. 군대를 튼튼하게 했다.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은 이제 백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함께 백성과 더불어 호호, 좋고 나쁨을 함께 했다. 그러니까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된 이후로 부국강병을 이루어냈고, 또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신동체처럼 그런 태평성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창름실 이지예절 의식조기 지영욕 상복도 즉 육친고, 역사의 명언이 또 등장합니다. 창린시而自理节一时足而自荣辱上夫度则六亲故.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충족되어야 영욕, 그러니까 영광과 수모를 아는데, 윗사람, 즉 임금이 예의법도를 이행해야, 실천해야, 따르면 육친, 부모, 형제, 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친의 사이가 튼튼해진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그런 예절을 지키고 이런 걸 해야지 그 아랫사람들도 모두 사이가 튼튼해진다는 거죠. 자, 사유부장, 국내 멸망, 스웨이부장, 권나이 멸망. 여기서 별이유는 사유라고 하는 건 어떤 도덕의 기초가 되는 예의 염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신장되지 않으면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만다. 하령여 유수지원 영순민심 샤링루 려수이즈연 링순민심. 명령을 내리는 것이 원천,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서 민심에 거슬리지 않았다. 민심에 순조롭게 부합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그것을 순조롭게 순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지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명령 자체가
그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론비 이행, 꿀룬베이 얼이싱. 그러니까 어떤 논의한 은은한 정책들이 비라는 건 낫다는 것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싱 이행, 쉽게 백성들이 쉽게 실천에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 정책들을. 그리고 지소욕 인이여지, 속지소부 인이거지, 쯔소위 인얼위즈 수즈소포 인얼취즈. 백성이 바라는 바는 이 가운데에 차, 그 이 디솔 댓을 의미하는 차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이 그 하려고 하는 바는 그에 따라서 그것을 준다, 주고, 그 다음에 백성이 거부하는 것은 그에 따라서 그거를 그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백성의 뜻에 따라서 주고 없애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위정야, 선인화 이위복, 전패 이위공, 지웨이 정예, 善因祸而 为福, 转败而 为功. 관중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면 화를 말미암아 복을 짓고 복을 만들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것에 능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전화위복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귀경중 신권형, 贵轻重, 션权衡, 일의 경중을 중시하고 어떤 저울로 가늠하는 거, 이거 권형은 뭐 저울추하고 저울대로 저울의 뜻인데, 그 저울로 뭐를 재고 가늠하는 것처럼 어떤 이해득실을 잘 가늠하는, 잘 재보는 그런 사람이었다, 신중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가지회 환공욕배 조말지약 관중인이 신지 제우 유시 귀제 위커즈회 황공 위베이草木之约 관종 인얼 신즈诸侯有事归齐. 이거 조말, 자객열전의 조말 부분 그 살펴볼 때 나온 얘기예요. 가라는 땅에서 그 회맹, 강화를 맺을 때 황공은 조말과의 약속을 저버리려고 했는데 관중이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해서 모든 제후들이 그로 말미암아 제나라에 돌아갔다. 귀인은 돌아갔다는 게 표현보다는 붙졌다. 따라 의지하고 편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때 조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수를 들고 황공을 위협해서 지금까지 빼앗은 노나라 땅 다 돌려내라.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비수를 던지고 자기 자리에 가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앉아 있으니까 제왕공은 이제 아까는 칼 들고 있었고 지금이야 이제 뭐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약속을 어기고 정말 조말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했는데 관중이 그걸 말렸죠. 왜냐하면 말에 신뢰가 있어야 천하제후가 따를 테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고 관중은 그래서 약속을 지키라고 종용했고 제왕공이 그걸 따라가지고 결국 모든 제후들이 그 제나라에게 붙쫓게 되는, 그 제나라 편이 되고 제나라를 믿고 의지하게 돼서 결국은 이러한 관중 때문에 제황공은 그 당시 그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1등 선진국이 되는, 즉 패자가 되었던 거죠. 자, 고왈 지여지 위취 정지보야故曰 治위治为取 정治包也.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보물이다. 정치의 비결이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바로 얻는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게 바로 정치의 그 비결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십시오. 그 빼앗은 땅들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죠. 하지만은 그 줬다고 해서 잃은 게 아니에요. 천하제후의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결국 제왕공은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가 될 수 있으니까 바로 주는 것이 얻는 것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정치의 어떤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죠. 요즘 뭐 정치인들을 보면 이 말 알고 있을까요? 맨날 표 달라고 주라는 소리만 하지 자기들이 주겠다는 소리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날아가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예, 정치하시는 분들 요 문구 좀 잘 쓰셔서 벽에 걸어놓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그 명상 주제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중부의 어공실 유삼기 반점 제인 불이위치 관종 후니 위공시有三规反殿其人不以为耻. 관중은 여기서 헤아리 루자 조금 안 보던 글자죠. 니라고 발음하는데 이게 비교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관중은 공실, 제나라 공실, 제나라 왕실이죠. 제왕과 공실보다 더 부유해서 삼기와 반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제나라 사람들은 그것을 사치라고 여기지 않았다는데, 이 삼기는 창고다 뭐다 이런 설이 있지만은 그 성이 다른 세 여자를 각각 다른 집에 살게 하고 하면서 아내로 맞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첩 세 명에게 별도의 집들을 각각 준 거예요. 한 집에 모여 살게 한 게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세 채에 각각 정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이렇게 다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반점이라는 것은 이게 잔대점인데 제후들이 회맹했을 때 이렇게 헌수라 그래서 술잔을 들어 올리고 이렇게 행사를 끝내고 나서 그 술잔을 이렇게 거꾸로 거치하는 그런 기구라고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부자들이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가전제품 이런 거, 정말 슈퍼리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가전제품이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기와 반점을 가지고 있어도 제나라 사람들은 우리 재상이 사치한다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중 때문에 제나라가 당시 중국 천하의 어떤 1등 선진국, 경찰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재상은 그 정도는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관중졸, 제국 준기정, 상강어 제후, 관종주, 지고 준지정, 장장위주호. 관중이 죽고 나서도 제나라는 그 정책을 그대로 준수했다.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제후국보다 강했다. 여기서 창, 중국 발음으로는 분명히 이게 다른데 잘 구별이 안 갑니다. 창.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슈퍼리치로 살아온 관중. 그 때문에 이제 공자님의 평가가 조금 생각보다 좀 달라요. 자, 관중세소의 현신, 연공자소지, 관종, 시소웨이, 贤臣, 란, 콩즈, 샤오즈. 관중은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현신, 현명한 신하였는데, 공자님은 도리어 그를 아주 낮게 봤다는 거예요. 작게 봤다는 거예요. 소인배로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위, 주도, 쇠미, 환공, 기현, 이 불면지, 지왕, 내 칭패제, 지为周道，塞为皇宫，既贤以不免治王，乃称霸斋。 자, 여기에서 보면 기하고 제 이렇게 해서 설마 뭐뭐란 말인가 뭐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이는 앞에 나온 사실 공자가 관중을 그렇게 소인배 작게 보았다는 요걸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나라의 도리가 쇠미해졌다는 건 주나라 왕실이 쇠락했다는 뜻이에요. 그 주나라 왕실이 쇠락한 그런 상황에 제나라 황공은 이미 그 어질고 현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관중은 그를 갖다가 이렇게 권하고 열심히 이제 권면해서 지왕은 그 왕도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를 여기서 지는 제황공을 가리키죠. 그를 왕도에 이르게 하지 않고 그냥 패자로 불리게 칭패하게 했다는 것. 이래서 그 공자가 관중을 그 좀 폄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마천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공자님이 관중을 좀 그렇게 소인배라든지 좀 폄훼했던 것은 아까 이렇게 삼기 반점 있죠. 특히 이 반점은 그 제후들이 아니면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후가 아니면서 반점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명분에 안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은 그런 관중이 월권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소인배로 봤다 이건데 또 거기에다가 아니 그렇게 현명한 황공을 잘 이렇게 보좌해가지고 주나라 황실을 부흥시키는 어떤 왕도 정치를 다시 세상이 왕도 정치에 의해서 돌아가게 만들지는 않고 자기가 패자가 되어버리는 것. 원래는 주나라 왕 천자가 해야 될 일을 춘추시대에는 주나라 왕 천자 제끼고 패자들이 했거든요. 이것이 하극상이거든요. 이게 공자님이 제일 싫어하고 이것이 정말 말세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건데, 관중은 현명한 어진 황공을 그렇게 옆에서 권면해가지고 그 왕도 정치를 부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패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공자님이 관중을 갖다가 그렇게 그 낮게 보고 소인배로 봤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사마천은 그렇게 본 거예요. 어왈, 장순기미, 광구기약, 고상하 능상친야, 위위에 장순 지메이, 광주 치어, 구상샤능 상친예. 자, 여기서 어왈은 옛말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순 기미할 때 기는 임금을 가리키는데, 장차 임금의 아름다운 점, 장점을 순조롭게 하다는 것은 뭐 이렇게 순조롭게 해서 기른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왕의 장점을 길러주고 왕의 나쁜 점을 바로잡아서 구원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위아래 상하가, 그러니까 임금과 백성이 서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장점을 북돋워주고 그 단점을 갖다가 바로잡아주면 이 세상이 태평성대가 된다. 이런 옛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관중지 위호, 치관종즈 웨이후, 이게 바로 관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원래는 이게 그 위가 기 다음에 와서 그 기위 관중호,
근데 이제 관중을 강조하니라고 도취했기 때문에 이 지가 나와서 이런 차례로 된 겁니다. 요 문장들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눈여겨봐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공자님이 관중을 폄훼하고 그 소인배로 보고 뭐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은, 아니 그 좀 실용주의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관중이야말로 상하가 화합되게 만들어 태평성리를 만들었는데 뭐 관중이 뭐 잘못했습니까? 뭐 그냥 그 명분만을 위해서 헛된 명분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실리적으로 일해서 결국 제 나라를 1등 선진국, 그 당시 중국 천하의 경찰 국가로 만들었는데 모든 제국들을 이끄는 그런 위치. 그곳을 한 관중을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어떻게 공자님께서는 그거를 소인배 취급하시는 겁니까? 하고 사마천은 이 관한열전에서 공자님을 들이받고 대들어요. 참 이런 면이 사마천 형님의 어떤 매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사마천의 그 사기를 읽으면 이런 사마천의 평가 이런 게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는 포숙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예, 참 포숙 같은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포숙 같은 친구만 기대하지 마시고 먼저 포숙처럼 혹시 주변에 있는 내 친구 주인 중에 내가 그를 알아봐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